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야생 멧돼지를 대거 포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21억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버섯 재배 농민에게 물린 한전에 대해 법원이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지역 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살처분하고 DMZ에서도 방역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경기도, 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충북도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가 있는 야생 멧돼지를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폐사체 처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드나든 사료 차량이 도내 농가 3곳을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 한때 긴장했던 충북은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열린 각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까지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 체계로 바꾸고 멧돼지 포획 이후 폐사체 처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돈 농장 주변에 울타리 같은 멧돼지 접촉 차단 시설 설치와 기피제 살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가와 도축장, 사료회사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소독 작업과 진출입 관리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거점 소독소 17군데와 농장 초소 등 모두 150여 지점에서 방역 소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인천, 강원도와의 돼지와 분뇨 반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소까지 반출입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도와는 돼지 반출입뿐이 아니라 저희들 사료 차량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점 소독을 거쳐서 3단계의 소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천과 음성, 괴산에서 예정된 가을 축제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도내 각 지자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도내 농경지 피해가 2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청주와 충주 등지에서 논 202헥타르, 들깨 1.5헥타르 등 도내 204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벼 쓰러짐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양을 지나는 국도 5호선에서는 낙석 4톤이 도로를 덮쳐 응급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은 오는 10일까지, 사유시설은 오는 13일까지 각각 태풍 피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을 밀린 적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전기요금 21억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은 농민의 사연, 지난 4월에 보도해드렸었죠. 한전은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며 밀린 이자까지 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농민을 생업 포기 직전까지 몰고 간 사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버섯 농민에게 3년치 전기요금이라며 21억 6천만 원을 내라고 통보한 한국전력. 바뀐 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산업용의 절반 수준인 농업용 요금이 부과됐다며 차액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관이 바뀐 지 6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있다. 본사 감사에 적발되자 청구한 겁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징계 없이 뒤만 주고 끝낸 한전은 엉뚱하게도 책임을 농민에게 돌렸습니다. 전력 공급 계약은 약관이 바뀌기 넉 달 전에 맺은 것인데도 농민이 바뀐 약관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농장동 2곳 가운데 한 곳을 빌려준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사용장소 합병을 하고 그 합병된 내용도 고지를 안 했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다 소유주 이름으로 다 바꿔서 관리를 하셨고 요금도 냈고. 전기요금 폭탄에 밀린 이자까지 내라는 한전의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한 농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늑장부가 된 21억 전기요금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7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농민이 새 약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전력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전기 사용 장소는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건물이면 되고, 약관 개정으로 농사용 전력의 한계치가 생긴 건 공급 계약 이후여서 미리 장소를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장동을 빌려 쓴 별개의 사업자도 존재한다며 결국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농민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지난 5년 동안 1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120건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후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집안 침하 사건이 5배 이상 늘었는데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예방 컨설팅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활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생태 체험을 주제로 한 메뚜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 행사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청전동 솔방죽 생태공원에서 친환경 영농조합과 함께 메뚜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 행사를 열고 잡은 마리수와 무게 순대로 순위를 정해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올해 미꾸라지 농법과 오리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곳입니다. 충주 보훈회관이 신축됩니다. 충주시는 국비 등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연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내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근 착공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건립된 현재의 충주 보훈회관은 건물이 넓고 좁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괴산군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노후한 종합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 새 단장합니다. 괴산군은 지난 2006년 건립돼 장비와 시설이 낡은 종합운동장에 국비와 지방비 등 16억 원을 투입해 전광판과 영상 시스템, 스포츠 조명 등 장비 교체와 시설 보수에 나섭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괴산읍 일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충북은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1,500명의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이번 대회 45개 전 종목에 모두 1,50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금메달 55개와 은메달 62개, 동메달 83개로 지난해 전북대회보다 한 계단 높은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충북은 롤러와 해머 던지기, 양궁, 사격과 조정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석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청주시 의회에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없어졌다던 재량사업비가 지속되거나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됐다며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로 불리는 의원 재량 사업비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재량 사업비는 지역구 관리를 통한 사전 선거 운동이 명백하다며 의원의 친분과 재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의 이 예산이 폐지되고 시민의 열세가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분권 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인 세정포럼이 충북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교수와 세무사, 회계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포럼 위원들은 토론을 갖고 정부와 충청북도의 재세정 정책 연계 방안과 국세 지방세 체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를 발표에 나선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충청북도가 지방세는 물론 사회 수입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공무원 전문성 강화, 기반시설 투자 지방채 활용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기준 30.68%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1%에 비해 낮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